근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입장 표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당초 대통령실이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가 다시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첫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적어도 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선 이런 입장 발표로 혼선을 빚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90분 뒤에 재공지를 한 건데요. 이민찬 부위원장,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요.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가 아닐 수는 없죠. 지금 보면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번 대책이.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번 대책이 어떤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여론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조금 책임지지 않고 뒤로 빠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이 급등했던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은 여러 수요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역대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재명 정부 임기 초반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어떤 이 정책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끝으로 과거에도 보면요.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투기 수요는 차단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어떤 저소득층의 정책자금 대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 두 부분까지도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과거에 뭐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면서 비판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민은 전월세 난민, 현금 부자는 강남 입성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정부는 발표하고 대통령은 모른 척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 모른 척한다고 책임을 안 질 수는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그러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언제는 금융이었다가 언제는 청와대였다가 언제는 대통령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항상 대통령실인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충분히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아마 이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국무회의 등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 대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는 없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긴밀한 협의 없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폄훼를 위한 폄훼다, 공격을 위한 공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장단점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장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뭐 가계 대출을 좀 다시 증가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 근데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 뭐 전세 임대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꼽히는 것 같던데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출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특히나 고가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저희가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여파를 크게 받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서민분들일수록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결과도 역시 나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것 하나를 또 봐야 되는 것이 예. 일반적으로 투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먼저 살고 있는 여건이 안정된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여력이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투기 세력,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 쪽도 있겠지만 금융 쪽 분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코스피 5천 같은 발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좀 더 넓게 본다면은 만약에 시중, 그러니까 각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소득이나 자금을 예. 부동산 투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증시라든지 갈 수 있도록 주식이라든지. 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전체 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가운데 아직까지 기재부나 산자부, 국토부 등 경제 라인 부처는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워낙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 라인이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구 부장님.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하는 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는 이 국정 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임명될 이 경제부처 수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이 마련한 그 주요 국정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이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책임성이 강하고 더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고르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과연 이번 그 경제부처 장관 인선을 통해서 탕평 인사, 국민 통합, 국민 화합형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인선만 놓고 보면 민주당 중심의 인선, 물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 민주당 출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41% 또는 확대하면 49% 가까운 이재명 정부에 반대했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통합형 인선 그리고 국민 화합형 장관은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보일 추가 인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